7월입니다. 제가 월 초에는 책을 한 권씩 소개하고 있죠. 지금 주로 읽는 책이 주식 관련 서적인데, 더군다나 제 옆에 있는 도서관, 공공도서관에서 주식 관련 책은 뭐 거의 뒤진다고 뒤진 것 같습니다. 한 200~300권 되려나? 그래서 다시 읽는데, 주식을 실제로 한 2년 넘게 투자해보고, 그 다음에 주식 서적을 2년 넘게 읽어보는데, 두 번째 읽으니까 또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다는 것이 독서에서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저자들도 증권회사에 근무한 사람과 또 제야에서, 강호에서 한가닥 하는 사람들은 책 문체도 다르고 거기서 묻어나오는 자신감도 다르고 그리고 그들이 강점으로 내세우는 것도 다르더라고요. 자, 오늘 이번 7월에 소개하는 책은 윤재수의 주식 대세 판단 무작정 따라하기입니다. 이 사람은 증권회사에 오래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왜 7월에 책으로 소개하냐면은 증권회사에 한 20여 년 근무도 했지만 거기서 이사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투자 상담가로서 또 오래 활동했습니다. 투자 고문으로도.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애환을, 성공한 투자가와 실패한 투자가의 특징을 어찌 보면 현장에서 살펴본 사람이죠. 현장에서 증권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살펴봤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시각이 제3자이기는 않지만 증권회사 근무하는 소속된 사람으로서 증권 편향적인 측면은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을 성패를 겪어봤다는 차원에서 특히 주식 종목도 중요하지만 언제 사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으라고 하지만 대세를 판단하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크게 판단하고 매크로, 그 다음 마이크로 아주 미세하게 볼 줄 아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읽어봄직한 책입니다. 주식 대세 판단 그리고 나를 따르라 뭐 이런 식인데, 자, 저자 윤재수는 주가에 영향을 주는 6가지 경제 지표를 말합니다. 경제 지표는 뭐 무수히 많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 보면 저는 지금 주로 미국에서 투자를 하는데 지표가 일주일에도 뭐 10대까지씩 하여간 끝없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상황은 항상 변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지표는 많고 또 많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6가지 지표를 들고 있는데 GDP 성장률, 그래 국민 총생산, 국가에서 생산하는 모든 생산 총합이 어떻게 되느냐,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런 문제겠죠. 물가, 역시 여기는 물가도 뭐 소비자 물가가 있고 생산자 물가가 있고 그러죠. 그런데 대개는 소비자 물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물가에는 또 심리가 반영되죠. 이렇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물가가 올라가리로 보느냐 아니면 떨어지리라고 보느냐 하는 그런 문제. 금리,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상당히 낮죠. 그 미국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를 놓고 아주 논쟁이 심하죠. 파월 그 연준 의장하고 트럼프하고. 이 금리 문제, 환율. 작년까지만 해도 미장에 가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환율 덕을 많이 봤죠. 작년에는 뭐 환율만 해도 한 7%, 거기에다가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보다도 한 20%, 그러니까 30% 안팎 먹고 나갈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국장이 미장보다 좋다고 하고, 그 다음에 환율도 우리나라 그 원화 가치가 상당히 올라갔죠. 그래서 저도 그 영향 한 6~7% 그래요. 이렇게 환율, 근데 금리나 어찌 보면 증권 시세보다도 환율은 더욱더 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와 국가, 또 달러 대 유로와 엔화와 위안화,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환율. 그 다음에 국제 수지. 네, 국제 수지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 다음에 시장 EPS, 그런데 EPS는 기업 단기 순이익을 전부 더한 것, 그것을 기업 발행 총 우리나라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주식 수로 나눈다고 하는데 이건 아주,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업에서 이익을 남기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기업 전체가 침체 국면으로 가느냐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EPS는 그런데 기업 EPS는 한 곳만 하면 쉽겠죠. 아니면 뭐 가정 같은 거면 더 간단하겠고요. 이렇게 6가지 경제 지표가 주가에 영향을 준다. 이 큰 그림을 보고 빅 피처 거기에서 우리가 작은 그림을 그릴 생각을 하자 그런 이야기죠. GDP, 물가, 금리, 환율, 국제수지, 시장 EPS. 그리고 또 무엇을 봐야 하느냐? 경기 추세를 봐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주식 대세 판단하라고 했잖아요. 경기 사이클을 봐라. 호황기에는 투자하라. 자, 인생에 생로병사가 있듯이 경기도 호황기, 후퇴기, 불황기, 회복기 이렇게 넷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이거는 윤재수가 나누는 것이고 사람에 따라 4시 아니라 5이다. 아니면 국면을 더 세분하면 뭐 10개로 나눌 수도 있겠죠. 호황기도 또 몇 개로 나눌 수 있겠고 호황기에는 투자하라. 경기가 후퇴기엔 축소시켜라. 투자를 축소하라. 아니면 현금화하라. 그런 이야기죠. 불황기에는 경기 침체되어 있을 때는 투자를 중단하라.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한 2년 하면서 요즘에 그 투자를 중단하거나 투자를 쉬는 것도 투자요. 현금화 시키는 거. 실탄을 준비하고 전쟁을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중요한 투자라는 것을 많이 인식했습니다. 그래요. 불황이 오면 쉬어라. 그리고 좋은 먹잇감을 사냥하면 되겠죠. 그때는. 그 다음에 회복기에는 서서히 투자를 시작하라. 이렇게 경기 사이클을 봐라. 그 다음에 대세가 더 크게 나누면 상승기냐 하락기냐에 따라서 대세의 추세에 올라타라.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고 하잖아요. 그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기가 투자 상담사나 투자 고문으로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 투자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니까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략 의미 있는 수익을 내는 사람을 투자자의 약 10% 정도로 보죠. 10중 8구는 의미 없는, 아니 한 40%, 50%는 원금을 까먹는 사람들이고 그 위에 드는 절반 정도도 의미 있는 수익을 내는 사람, 즉 은행 이자의 한 3배 이상, 그래야 투자한 그 자원 대비 수익이 봐줄만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주식 투자를 해야 할 사람과, 즉 주식 투자와 궁합이 맞는 사람과 궁합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재미가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 어디에 해당되는지 저도 한번 진단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서 노트를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자, 우선 주식 투자와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더라. 한번 여러분도 몇 개 해당되는지 보세요. 냉정하고 냉철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찌 보면 돌처럼 차가울 줄 알았네. 그래야 손절도 할 줄 알겠죠. 합리적인 사람, 이치, 퍼뜩 하고 감에 떠올려가지고 즉흥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냉철하게 느린 어떤 그 사고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 데이트레이딩 이 친구들 여기 해당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건 이제 훨씬 더 빨리 해야 되겠죠. 냉정하고 합리적이고 신속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꾸준히 연구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주식이 공부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매크로만 봐도 이렇게 많잖아요. GDP, 물가, 금리, 환율 하나하나가 전부 공부하면 경제의 그 어마어마하게 넓은 분야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 그 다음에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 친구가 뭐 소개해 주니까, 또 뭐 사라고 하니까, 야, 이건 너한테만 알려주는 정보니까, 그리고 이건 내부자가 분명한 그 뭐랄까 정보다, 틀림없는 정보다, 그러지 말고 내 주식은 내가 판단하라. 살 때든 팔 때든 한 주든 10주든. 실패에 초연한 사람. 그래요. 2억을 투자하는데도 1억을 잃었다. 거의 깡통이 돼간다. 그래도 초연한 사람이죠. 아니,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1억을 투자하는데 더블 됐다. 2억이 됐다.
그런다고 방방 뜨지 않는 사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본능을 거슬려야 하니까 주식과 본래 궁합이 맞는 사람은 드물어요, 이게. 어찌 보면 인간이 아닌 극히 드문 사람들이에요. 냉정하고 합리적인 사람, 꾸준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 스스로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버핏이 와서 팔으라고 해도 안 팔고, 버핏이 사라고 해도 버핏 할아버지 거 잘하세요. 제 건 제가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 실패하든 성공하든 좀 초연한 사람, 특히 실패에 초연한 사람, 실패를 초월하는 사람이, 즉 윤재수 작가가 보니까 주식을 잘하더라, 돈을 따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주식에 궁합이 맞는 사람은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이야기했는데, 궁합 안 맞는 사람들은 아주 많이 얘기했어요. 주식 투자에 잘 맞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쉽게 흥분하고 즉흥적으로 판단하는 사람. 그냥 스치는 바람에 욱 해가지고, 그리고 그냥 좀 따면 하늘 올라가고 조금 잃으면 땅으로 꺼지는 사람. 안 맞다는 얘기예요.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투기하는 사람, 주식을 도박하는 사람. 인생 뭐 있어? 인생은 도박이야. 자, 찍자, 한 방에. 이런 사람은 안 맞다는 이야기. 욕심이 지나친 사람. 자, 2배 먹었어? 아니, 3배 먹어야지. 아니, 4배. 저도 이 욕심이 끝이 없더라고요. 참, 이번에 서클 투자에서도 70% 정도 수익이 나는데 거의 또 마이너스 와 있고 그런데, 팔아야 되겠다 했는데 거의 한 10%나 팔고, 욕심이 과잉하면 손해를 낳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씀씀이가 해픈 사람. 아니, 수익 실현하지도 않았는데 오늘은 내가 쏜다. 자, 뭐 있어? 인생 뭐 있어? 내가 오늘 다 계산할게. 씀씀이가 해픈 사람, 경제 개념이 아주 약한 사람, 검소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따도 소용없더라, 그런 얘기죠. 비합리적인 사람. 자,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죠. 아무리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지만 이성을 내려놓고 판단하는 사람, 감성에 너무 휘둘린 사람, 주식에 안 맞더라, 그런 얘기예요. 투자 손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손실 개념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 근데 여기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군인이나 교사나 공직에 오래 있던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럴 거예요. 손해를 본 적 있어야지. 늘 월급 탔는데, 군인 임전부태인데, 아니 어떻게 손실이 나? 이 말이 돼? 이런 사람은 주식 투자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왜? 주식이라는 것은 올라가게 하면 내리가기잖아요. 그래서 반반이 확률일 텐데 손실 나는 걸 인정을 못 한다면 주식 하면 안 되죠. 은행에다 넣어놔야죠. 그 다음에 귀가 얇은 사람. 누가 어쨌다 하더라, 친구가 돈 벌었다더라 하면 그 종목, 야 뭐가 좋다더라 하면 이거 올랐네, 그러면 이거 올랐네 하면 그거 사면 또 그거 내리죠. 그 사람이 거의 꼭대기니까, 상투 잡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안 맞더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식과 궁합이 잘 맞는 사람, 냉정하고 합리적인 사람, 꾸준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 이거 말이 그렇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뭔 말을 해도 혼수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저만한테 우리 한 사람이 뭔가 영향을 받아요. 안 들은 것만은 못해요. 그래서 판단할 때 스스로 판단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실패의 초연? 이거 역시 어렵죠. 10%만 손실 나도 어려운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40%, 50% 손절도 못하고, 저는 최대 한 40%밖에 손절해봤나? 정말 눈물을 찔끔 흘리면서라도 손절해야죠. 왜? 그거라도 보존해야죠. 그래야 또 다른 데서 기회를 잡을 수가 있죠. 그런데 참 어렵더라고요. 손절은 안 했지만 40%더 내려간 것도 있었는데, 테슬라가 한 10% 오길래 그때는 냉정히 잘랐어요. 본전 안 왔지만. 자, 안 맞는 사람은 누구냐? 쉽게 흥분하는 사람, 즉흥적으로 판단하는 사람,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 욕심이 지나친 사람, 씀씀이가 해픈 사람, 비합리적인 사람, 투자 손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 귀가 얇은 사람. 아마 인간의 본성으로 봐 주식 투자에 궁합이 안 맞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럼 이제 이걸 후천적으로 어느 정도 고칠 수 있냐? 고쳐야죠. 그게 안 고쳐지면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자면, 주식 투자를 잘하려면 인간의 본성을 거스를 줄 알아야 돼요. 겁날 때
겁 안 내야 되고, 욕심날 때 욕심 안 부려야 되고, 실패했을 때 담담해야 되고, 이게 인간이냐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들, 버핏 같은 사람들, 예, 어찌됐든 대한민국에서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 남녀노소를 초월해서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윤재수의 주식 대세 판단 무작정 따라하기 한번 읽어보고 무작정 따라 해보면 아마 돈이 통장에 쌓이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